안녕하세요, 해축이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함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철저히 저의 주관이라는 점, 또한 이성보다 감정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점 인지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조별리그 일정을 마친 아시안컵이 이제 토너먼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시작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 대표팀도 16강에 진출했죠. 그런데 과연 지금도 우리가 우승 후보로 불릴 자격이 있느냐? 저는 단언코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연히 말해 우리는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남은 일정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회가 시작되기 전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우승 후보 1순위로 불렸던 이유는 대표팀 선수들의 이름값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황금세대라고 불릴 정도였죠. 심지어 2002 월드컵 대표팀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그들보다도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이런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로 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며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까지 달성했던 손흥민. 과거보다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레바민 중 하나인 바이언에서 핵심 수비수로 거듭난 김민재. 프랑스 리그왕의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뿐만 아니라 황인범, 이재성 등 유럽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아시안컵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독 능력의 부재. 개인적으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거쳐간 역대 최악의 감독이며 아시안컵이 끝남과 동시에 그를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한국이 우여곡절 끝에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다시 말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유, 무전술. 이건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클린스만 감독은 철저하게 선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어요. 그냥 포메이션을 짜놓고 선수를 배치하되 자신이 보기에 폼이 떨어진 선수를 그때그때 바꿔주며 대회를 치르고 있죠. 뭐 좋게 말하면 선수들을 믿고 컨디션 체크를 잘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치러지고 있는 대회는 평가전이 아니잖아요. 상대도 목표가 있기에 죽기 살기로 압박이 들어올 거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이 없다면 아무리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좋더라도 무너질 수 있죠. 현재 우리 대표팀은 공격 라인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는 팀이에요. 물론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아직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진 못하지만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이름값이 아시아 최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 공격 라인에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세부 전술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는 감독이 반복 훈련을 통해 경기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런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난 경기가 말레이시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전에서 후반전을 지적하죠. 하지만 저는 전반전을 보며 더욱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점유율이 83%에 달할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크로스와 컷백을 통한 공격 장면이 수도 없이 나왔죠. 그런데 결국 우리 대표팀의 득점은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을 정우영이 헤더로 연결했죠. 물론 세트피스에서 나온 득점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강인이라는 확실한 키커가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축복이 맞죠. 그런데 이강인이 혹은 손흥민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어쩌나요? 아무튼 우리는 전반전 인플레이 상황에서 얻은 수많은 기회들을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 이는 공격적 없이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약체로 평가되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불안한 리드를 잡은 채 후반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나온 첫 번째 실점? 솔직히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라는 게 약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골을 넣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또한 선수들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죠. 아무튼 실점 이후 한국은 다시 리드를 잡기 위해 라인을 더욱더 끌어올렸어요. 선수들은 표정에서부터 당황함이 보였고 마음이 급해졌죠. 그런데 라인을 급하게 끌어올리려다 보면 공수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라인을 올려 공격을 하는데도 계속 단조로운 공격의 연속. 그러다가 공수 간격이 벌어진 틈을 이용한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강한 압박에 또 추가 실점. 조별리그 3경기가 다 같은 패턴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하는 건 감독님의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적할 부분은 두 번째 이유와 연관됩니다. 두 번째 이유, 무열정. 제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가장 화가 나는 이유는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말레이시아전 우리는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
손흥민 선수의 침착한 페널티킥 득점으로 다시 3대2 리드를 잡았죠. 그런데 이후에도 공수 간격은 벌어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죠. 선수들에게 고함이라도 쳐서 공수 밸런스를 찾아야 했어요. 졸전인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경기에는 승리해야 했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 벤치에만 앉아 있었고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실점했고, 와, 여기서 진짜 제일 빡친 장면, 클린스만 감독이 웃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죠. 그래요, 기뻐서 웃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허탈함의 웃음이었겠죠. 하지만 정말 그가 대표팀 감독으로서 한국 축구를 걱정하고 팀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었다면 웃음이 나왔을까요? 일반인인 저도 웃음이 안 나던데.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과거 클린스만은 국내 복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황의조 선수를 관찰하기 위해 유럽에 머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클린스만은 노팅엄 포레스트의 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죠. 하지만 이미 황의조는 노팅엄을 떠나 잉글랜드 2부 리그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떠난 상황. 그 당시 황의조가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의 소속팀 변동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그만한 열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클린스만이 경질되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감독 경질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해축이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